다음에 뭘 볼 거냐면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8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8페이지 7번. 찾으셨죠? 8페이지 7번.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로 않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율주는 절대로 보장이 되어지니까요. 2번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력이 한 증여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2번 수중자가 부동산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체결한 증여계약인데 일종의 이중매매죠.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인 무효죠. 4번 중간 당사자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 세금 안 내려고 하고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을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5번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으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8번, 9번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 문제가 나오는데 10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우리 풀어봤나요? 10번 풀어보지 말죠. 똑같네.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이중매매죠. 11페이지 1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죠?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계약이 갑이 뭐 했죠? 적극 가담을 하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무효고 병의 등기도 뭐죠? 무효죠. 그러면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므로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요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제 병이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하는 거죠. 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죠? 병이. 그런데 이때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죠. 3번 지금 을이 갑에게 계약금도 줬고 무엇까지 줬죠? 중도금까지 줬죠?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뭐예요? 지급받았죠. 그러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겠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혈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의 등기가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4번 병매 등이 등기가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 받지 못하죠. 따라서 정은 선이란 이유로 유효함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정도 우리가 아마 껌씹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5번을 풀어볼까요? 15번.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경험이란 일반적 경험을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사봤더라도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가 될 수 없죠? 무경험이 될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가 되는 거죠. 16번을 풀어볼까요? 작년도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요.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이 되고요.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졌어요. 궁박만은 누구 기준으로 하죠? 본인을. 따라서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이 나시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법률의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17번하고 18번이 나와요. 1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에 풀어봤나요? 18번이요? 풀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게 더 안 했었나요? 풀어봤었나요? 풀어봤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풀어볼까요? 17번을 풀어볼게요. 18번은 풀어봤죠? 그죠? 17번. 제가 오액 뭐죠? 그 프린트를 드렸어요. 18번 문제는 제가 프린트를.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문제가 주옥 같다.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18번은. 갑은 을소의 X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월 매수하기로 17번입니다.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갑과 을의 의사는 X토지인데 표시는 뭐예요? Y토지라고 했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Y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뭐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인지 규범적 해석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 뻔히 갑과 을은 요 매매 대상이 X토지를 뻔히 알았던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수년 동안. 그죠?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니까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므로 옳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맞고요. 2번과 5번은 X액이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인데 자, 기억나시나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 사례는 무슨 해석 사례죠? 자연적 해석 사례.
따라서 3번과 4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예요? X예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고 답은 뭐죠? 1번만이 답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지 않아요.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 하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이게 끝인 거죠. 자, 이제 의사표시로 갑니다. 의사표시 가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라는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1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풀어보죠.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기부, 증여죠. 기부하겠다고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항상 조심할 것은 원칙에 따라서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여야 해요? 선이이고 앤드 뭐죠? 무과실여야 한다. 왜냐하면 알아도 무효고 뭐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요.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집니까? 소유권을 갖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제 이것도 뭐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서 그냥 머리에 팍 들어오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X, 기부 증여는 뭐죠? 계약입니다. 3번 갑이 진이에 대해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위법행위여야지만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게 뭐죠? 과실이죠. 과실. 그죠? 과실 있으면 뭐죠? 무효. 따라서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로부터 X 토지 매수와 이전 등이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어요.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X 토지의 소유권 여전히 갑에게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맞는 것은 뭐죠? 4번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정령적인 것은 몇 번 문제냐면 6번 문제예요. 18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의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가 위 부동산을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죠. 그러면 간단하죠. 갑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고 등기도 뭐죠? 무효다. 그죠?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고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제3자는 선이면 되고요.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라 답은 나왔죠. 5번 보시면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다. 병은 선이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죠. 쉽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물권법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왔더니 민법 종칙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확 뭐죠? 착시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물권법부터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뭐죠? 민법 총칙이 쉬워지면서 먹는데 민법 총칙부터 공부하면은 민법 총칙은 자세하고 뒷부분은 뭐죠? 대충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물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 총칙은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출문제 하면서 물권법도 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권법. 그 다음에 뭐죠? 계약법. 그 다음에 뭐죠? 민법 총칙이고 어차피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았기 때문에 끝에 어떻게 자세히 못할 것 같아서 민법 총칙을 마지막에 남겨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는 작년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오시면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한 약정.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은 따로 기억할 게 뭐였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시가, 가격에 관한 부분도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죠? 2번. 건물과 그 부지의 현상들을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중요 부분 아닙니다.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죠.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 볼게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그걸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상대방이 이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을 뛰어넘었는데 이런 이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건 뭐죠? 표시상의 착오죠.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 5담.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3천 원에서 팔겠다고 썼다면 뭐죠? 잘못 적은 거죠? 표시상의 착오죠. 그럼 보자고요.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이란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어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거래계약서에다가 사인하려다가 뭐 한 거죠? 연대보증 서면에다가 잘못 적은 거죠.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적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죠. 이것도 좀 어렵게 나온 편입니다. 어렵게 나온 편이고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는 문제를 이것도 한 문제만 풀어볼 텐데 넘겨보시면 11번 있죠. 11번 풀어볼게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첫째, 침묵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필요하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뭐라고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사기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취소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자, 위법하려면은 분양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상가 분양받으러 가서 상가 분양하는 말 믿으면 안 된다. 왜요? 무조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을 할 테니까. 따라서 상가가 분양을 받으러 갔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했다. 수억 벌 거라고 했다. 대박이다라는 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더라도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의 과장된 선전광고. 당연히 그런 소리 합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5번.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뭐 특별히 따로 풀어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27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1번 문제는 풀어볼 거예요. 제가 대리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죠?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 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채무이행이 가능하다는 걸 곱씹어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에게 채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채무가 있는데 요 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을이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은 안 되지만 채무이행은 뭐죠? 자기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자, 1번에 1번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러면 대리인이 뭐요? 채권자고 본인이 뭐요? 채무자입니다. 그죠?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다. 그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채무이행 가능하다. 채무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채무이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뭘 해보셔야 돼요? 곱씹어 보셔야 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고시 오셔야 돼 꼭. 그래서 이거를 채무행 가능하더라도 갑자기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뭐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임의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5점. 3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으니까 3번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게 27회 때 문제인데 아주 잘 만든 문제고 꼭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갈 거냐면 이제 무권대리로 가면 돼요. 무권대리로. 그래가지고 무권대리가 결국은 협의 무권대리와 뭐죠? 표현대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협의 무권대리를 더 잘 내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적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33페이지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문제 풀어보는 게 낫겠죠? 10번 34페이지 10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런 건 우리가 매물을 좀 하시죠, 그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뭐죠? 무권 대리인이고 병과 만나서 뭐죠? 매매 계약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갑을 병을 놓쳐. 그래도 뭐죠? 헷갈려 하시니까 이렇게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런 분이 계세요. 아유, 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셔야 돼. 지금부터 자꾸 그리셔가지고 그릴 시간이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 7월 달쯤에 강의하면 그리란 말 감히 못해요. 왜요? 그때 연습해서는 10월 달에 해결 안 돼요. 근데 지금 4월 달은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셔야 되고 안 그리면 사례 문제가 뭐 되잖아요? 해결되진 않아요.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금반원의 원칙이 떠올라야 되죠. 을은 본인의 주위에서 추인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누구한테 추인합니까? 병한테 하는 게 일반적이죠. 병한테.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승견에게 할 수 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죠.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자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추인했습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얘한테 추인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병이 추인에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무권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익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표현들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른쪽 거 풀어보죠. 11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현들이가 뭐였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들이죠. 표현들이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1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의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X가 됩니다. 2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권한은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고요. 넘는 행위도 뭐죠? 종류 불문.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질 행위가 유사할 필요는 없다.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 같은 종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이런 말씀 드렸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복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제가 떠들면 기억이 나죠. 그죠? 참 신기하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 대리 권한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 대리의 수요의 표시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다. 4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죠. 5번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되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거든요.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되고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8페이지 3번이죠.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르면 기억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전체에 대한 협력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니은번 갑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디귿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뭐는 유효하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리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문제. 자,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무효행위 추인에 대한 첫째 해설 보시면 불가능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고 2번 가능하지만 소급표가 없는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의사표시 의사문은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추인하면 소급하는 거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 잘 내요. 그럼 문제 보자고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 없는 걸 찾으래요. 기억 불공정한 법률이 나와 있고 디귿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그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따라서 디귿은 뭐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취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풀어볼 건데요. 작년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42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42페이지 10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소급하진 않아요. 따라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죠. 답은 1번이죠. 참 쉽죠. 이런 거는 누워서도 풀겠죠. 그죠? 2번.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5, 4번 무권리자가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진정 권리자는 추인할 수가 있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무효행위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관해가지고 총 4문제가 나오죠. 작년에는 나왔고요. 재작년, 재지작년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다면 또 나올 건데 작년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일단 오답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그 오답 시비가 있었던 문제가 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자고요. 조건부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동의가 없더라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번으로 찍은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요? 동의 없어도 붙일 수가 있는데 1번은 틀렸구나. 왜요? 채무면제는 뭐죠?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3번을 보시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신다고요? 혼인, 약혼, 이혼이 떠올라죠.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고요. 조건을 붙이면 무효예요. 물론 법률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두 개가 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뭘 답을 선택해야 돼요? 3번을. 왜냐하면 3번은 이론이 없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1번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채무면제는 동의 없이도 붙일 수 있다라는 말은 동의를 얻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는 거니까.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두 개가 다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중에서 명확하게 틀린 것만 답이에요. 구제해주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구제해줄만 했거든요. 근데 구제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명확한 것만 답입니다. 답은 뭐죠? 3번만이 답인 거죠. 나머지는 볼까요? 2번 정지 조건은 뭔가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죠.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냥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4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으니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작년에 또 한 문제 더 냈어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4번도 나와요. 그죠? 4번. 자, 맞은 문제 4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작년에도 참 시험 문제가 재밌었던 게 요게 1번 문제였어요. 요게 1번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을 하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도 되죠. 따라서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정조, 기예무, 불정무, 불해주는 꼭 외우자고 말씀드렸죠. 그죠? 답은 1번이요. 2번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죠? 처해할 수가 있고요. 3번 강박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 되겠죠. 때려 죽이겠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거죠. 3번 볼까요?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사서의 서명날이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말 그대로 뭐예요? 강력히 요구한 거지 뭐는 아니죠? 강박은 아니고요. 4번 공시송달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하고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별로 또 분위기 안 좋네. 그죠? 자, 우리가 유효 요건에서 효력 발생 요건에서 확 떠올려야 될 말이 뭐죠? 유동적 무효라는 말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지 취득 자격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만을 못할 뿐이지 매매 계약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원이 되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몇 번 이상 반복해야 돼? 3번 이상 반복하시고요. 혹시라도 푸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심없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실 때 야,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 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죠? 보시면 저한테 질문하실 때 보면은 본인 생각과 생각에 다를 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뭘? 모르는 걸 질문하셔야죠. 그죠?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서슴없이 질문하시고.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락이죠. 그런 얘기도 했고 악법은 법이다. 이거 악법도 법이란 말은 아니래요. 그런 말 안 했대요. 죽으러 가는 판에 무슨 개소리 얘기죠. 그건 아닌데 소크라테스가 하면 진짜 말로 유명한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창피한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유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뭘 모르는지도 몰라. 막 이런 상태가 있고, 그죠?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서슴없이 뭐죠?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